정준하 씨가 사업을 하면서 주류 대출을 받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36억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정준하 씨는 무이자로 태경이라는 주류 업체에서 2억 원을 빌렸고 코로나 기간 경영난으로 합의하에 25개월 임시 휴업 후에 원금 2억 원을 모두 갚았으나 태경 측에서 지연 손해금을 연 24% 이자로 계산하여 2억 3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궁금했던 점은 주류 업체는 왜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왜 많이 일어나는 건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장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존 마케팅 송덕일입니다. 조금 충격적인 뉴스였죠. 개그맨 정준하 씨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에는 강남구 삼성동 36억 정도의 아파트이고 정준하 씨의 지분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사시는 분은 정준하 씨 아버지고요. 아버지와 정준하 씨가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준하 씨가 돈을 빌린 곳은 유한회사 태경이라는 곳인데 종합 주류 도매업자라고 합니다. 일단 기사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전해드리면 2018년 정 씨는 태경에서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고 이듬해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갚아나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니 채무 지급 유예를 요청하여 상호 합의를 통해서 25개월간 가게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정 씨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6월 말, 지난 6월이었나 봐요. 2억 원의 채무 전액을 갚았는데 전액을 갚고 고지하였더니 며칠 만에 태경 측에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공정증서에 지연 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하여 이자를 2억 3천만 원 내라고 하였고 1억 8천만 원으로 합의를 제시하였지만 정씨 측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주류 대출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것도 무이자로 대출을 하는 것이라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영업자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봤더니 주류 대출은 보통 이런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에 약정 기간을 두고 주류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주류 대출을 받은 가게는 보통 가게보다 마진율을 높게 주류업체가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가를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할인율을 더 작게 적용한다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는 이런 대출을 받을 시 병당 100원 정도 아니면 짝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더 비싸게 물건을 들여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출을 다 상환하더라도 약정한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주류 납품업체를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다 보니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게가 많아서 모든 주류 대출이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류 대출에 관해서 이런 커뮤니티 반응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대는 가급적 안 받는 게 제일 좋음. 비싸게 받고 노예 개혁. 주류 대출은 무조건 먼저 갚고 양수양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술값 비싸요. 그거로 이장 퉁치는 것 같아요.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말로는 무이자지만 들이는 술값이 비싸져서 계산해 보면 이자를 더 주는 상황이 됩니다. 주류 대출 쓰면 나중에 주류 업체 옮길 때 골치 아픈데 주류 대출 싫어요. 주류 대출을 했다가 아파트가 압류된 뭐 이런 게시글도 있고요. 창업 자금이 모자란 게 아니라면 주류 대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공급가가 올라가는 편이죠. 주류 대출 다 갚으면 납품 단가 내려가는 거 맞죠? 6월 말에 다 갚았는데 7월 1일 주류 납품 단가가 똑같네요. 이런 글도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주류 대출을 다들 말리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먼저 주류 대출을 받아봤던 자영업자, 선배 자영업자들도 주류 대출 웬만하면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주류 대출에 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어디 지역 주류 대출 가능한 업체 소개해 주세요. 어디인데 주류 대출 가능한 업체 알려주시겠어요? 제빙기나 제빙기를 주는 주류 대출하는 주류 도매상, 파주 주류 대출 가능한 곳 찾습니다. 등등 많은 사장님들께서 주류 대출을 찾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이자가 술값에 녹아든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충고와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영혼까지 끌어다 쓰다 보니까 당장 500만 원, 1000만 원이 아쉬운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데 주류 대출이 눈에 안 들어올까요? 저라도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제 장사 시작해서 돈 갚으면 되지라는 안이한 생각에 저 사장님도 받았다는데 뭐 주류값 좀 오르더라도 나도 받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슈카월드에서 이런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대거 은퇴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가 그렇게 튼실하지 않아서 퇴직금으로 뛰어드는 분야가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사 경험이 없다 보니 프랜차이즈에도 많은 분들이 뛰어든다라고 설명하면서요. 이렇게 백종원이 왜 퇴직자계의 오은영 쌤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사진도 보여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장사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되겠지라는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잘 되기도 합니다. 오픈빨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착각이 시작됩니다. 알바를 하거나 직장을 다닐 때 벌 수 없는 규모로 돈을 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법 큰 돈을 벌게 되니까 막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직장인들 월급이 뭐 3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영업일이 20에서 23일 정도 된다고 쳤을 때 하루에 13에서 14만 원 정도 되는 일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사를 시작해서 하루에 100만 원을 막 이렇게 벌면 야, 3일 일하면 월급 버네?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강남에서 준하수산이라는 횟집을 운영하는 정준하 씨도 유튜브에서 이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얼굴 천재 차은수라는 채널에서 이렇게 공개했던 영상인데요. 월 매출이 4억 정도 나온다 라는 이런 화면이 있죠. 그런데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3,200이에요. 강남 한복판이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관리비 이런 거 내고 알바비만 4,500만 원이 나갔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얼굴 천재 차은수가 생각만큼 아주 많이 남지는 않는군요. 그래서 이제 뭐 수입을 매출 대비 몇 퍼센트 남냐? 이 영상에서는 그래도 안 남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하수산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입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현실은 자영업자의 4분의 3이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 비제에 나오는 뉴스 기사인데요. 개인 사업자의 75%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월 100만 원의 소득도 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1%가 연소득 1,2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월소득 100만 원 이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실이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75%가 100만 원 이하를 버는데 내가 그 중에 들어가겠어? 나는 잘 벌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사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글로벌 평균보다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계대출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의외의 결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심각하냐? 주택 구입 목적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았으나 한국의 경우 주택 구입 목적 가계대출 비중이 60.2%로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음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다. 또 낮은 담보 인정 비율에도 GDP 대비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원인은 자영업자들의 대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이 0.5에서 1.56으로 급등했다라는 것입니다. 취약 자영업자들은 연체율이 1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심각한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출도 피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이런 심각한 상황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도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아직 창업을 하기 전이라면 꼭 알아야 될 정보도 있고요. 창업도 했고 대출도 했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정리해 보고 생각해 본 바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출도 비용이니 상환 계획을 미리 생각하라. 두 번째는 은행이나 꼭 금융권에 안 가도 정부가 빌려주는 돈도 있으니 그것도 꼭 알아봐라. 때에 따라서는 안 갚아도 되는 금액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돈 주고 시킬 일을 이제는 직접 하라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이 장사의 비용 계획에도 미리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대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없는 대출은 독이 맞습니다. 주변에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들 보면 대책 없이 창업 때마다 대출을 시도하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창업 때마다 빚은 늘어나고 갈수록 대출의 질도 나빠집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당장 생계비도 없는 마당에 내가 장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사업은 핑크빛 꿈으로 시작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핑크빛에서 정말 어두운 빛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꿈은 핑크빛으로 꾸는 게 맞으나 재무 계획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창업자라면 내가 창업하려는 분야에 가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알바라도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해보면서 주 단위, 월 단위, 계절 단위로 손님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매출은 어떻게 변화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감을 익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바를 하시면서 사장님과 친해지면서 여러 가지 창업 과정은 어땠는지, 어떤 대출이나 비용들로 이렇게 가게를 일궈냈는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동네에 가서 내가 창업하려는 동네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동네와 상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업을 하셨다면 매출 정도와 비용의 계산은 이미 끝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줄줄 새는 돈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알바나 직원은 최대한 줄이고 사장님은 잠을 줄이면서 밤낮 없이 일해서 무조건 틀어 막아야 됩니다. 지출을. 더 이상 장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폐업하고 취업을 다시 하셔서 돈부터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사이트를 알려드리겠는데요. 네이버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라는 것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상환 스케줄 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내가 갚아야 될 금액도 계산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하자. 꼭 은행만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자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 한눈 보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가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맞는 지원 대출이 있는지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아니고 초기 사업자나 예비 사업자인 경우 폐업하거나 재창업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창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K-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오니까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 지원금으로 85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는데요. 증명이 필요 없는 지원금의 성격이었고 갚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뭐든지 직접 배워서 해보려는 마음가짐을 갖자. 제가 요새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 바인데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을 잘 시킨다고 흔히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도가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메뉴가 나와서 가게에 포스터를 붙이고 싶다 또는 전단지를 돌리고 싶다 하면 맡기는 것은 보통 벌써 10만 원 이상이 깨지겠죠. 그런데 배워보려는 마음이 있다면 유튜브라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10분 만에 배워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비용도 들지 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인터넷으로 배워보려고 하면 친절히 다 알려주거든요. 뭐든지 배워서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장사가 바빠도 핸드폰으로 쇼츠는 보시잖아요.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요. 넷플릭스도 꼭 보실 거고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니까 무조건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라면 꼭 배워야 되는 마케팅, 꼭 마케팅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마케팅은 전문가가 잘할 거야 라고 맡기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무조건 맡겨보기 전에 마케팅에 조금씩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면 제가 항상 마케팅에 대한 꿀팁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채널에 있는 많은 영상들도 보시기 바라고 본 영상의 관련 동영상이나 더보기 설명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마케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꼭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 채널에서는 자영업자와 사업자를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 정보와 꿀팁을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을 누르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저희가 다시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알고리즘에 뜨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저에게서 꼭 쏙쏙 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화이팅입니다. 생존!